증거 자료만이 어제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범벅이 될 수는 있나요? 경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표이사가 됐든 뭐 경지를 진짜 상당 부분 잘못했으면 까꾸로 책임을 물어야죠. 명예를 훼손시켜서 명예훼손한 거니까 책임을 지고 해야죠. 그건 뭐 분명합니다. 저쪽에서 법적으로 나오면 부산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네. 지난 주말에 제주도 전지훈련장에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데. 제주도에 예. 아니 저도 모르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연관된 그 감독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뭐 유명한 인사 저기 프로 일부의 감독도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박 감독은 제가 뭐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출신이다 보니까 고대 어떤 그런 그 라인들이 와서 그 졸업생들 그 졸업식 환송해 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큰 그될 것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왜 나오냐면 이제 서포터들이 어떤 걸 기하시켜서 그런 것뿐이지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 뭐 그런 뭐 저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박경영 감독께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대응은 당연히 해봤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왕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감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료 아까 그 입금증이라든가 그런 것만 확보가 되면 횡령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다가 당연히 그 고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거가 이 돈의 흐름, 들어온 과정이라든가 쓰여진 절차라든가가 아마 명명백백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확실한 판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에 준하는 일인데 그걸 한 젊은 감독이 매장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 끝에 게 그 아나운서 분이 했다는. 예, 이게 이제 예. 하나 더 찍었어. 이거 잠시만요. 거기에 선수를 뽑고 갔다 해갖고 이거는 주고받기 의혹이 있지 않냐 해갖고 의문 제기가 되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또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활방으로 알아봤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의혹을 어떻게 물증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다소나마 그 해소를 하려면 유소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요 18세에 대한 내부 감사를 좀 하자 조용히 해갖고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 자료 드리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각 감독이 그랬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뭐 소문에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각 감독이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고발 조치를 해서라도 각 감독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사무국의 투명성을 좀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12명에 대해서는 그 숙소를 짓기 위해서 내부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선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무님이. 그래서 그 명단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게 6,600만 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6,200하고 6,600이고요. 한 8,800은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 2억 2천 정도는 이제 딴 계좌로 들어갔던 간에 미납이었던 간에 도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렇게 모르고요. 감사를 하면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했던 건 저희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28명, 박경훈 클럽에 15명, 그래서 총 43명 정도가 미소년 선수로 있었고요.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회비를 다 모으면 4월부터 9월까지 했을 때 약 2억 8,380만 정도의 회비가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그 통장에 찍혀 있는
입금된 금액은 6,217만 원이고요. 예,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다 자료를 신야 이쪽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제출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얻어서 받아낸 자료에 의하면 박경근 클럽으로 들어온 그 수익은 1억 1,843만 9,475원.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약 한 1억 8,100만 원 정도 된 거죠. 근데 아까 전제로 시작했던 2억 8천 정도에서 1억 8천 정도를 빼고 나면 1억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방법은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학부모님들과 전화 인터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박경근 축구 클럽하고 이제 그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경근 축구 클럽에서 저희 쪽에 조건을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 12월에 박경근 축구 클럽을 시작하면서 숙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비를 선납을 받은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 사람들의 명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리고 총 약 한 6,600만 원 정도를 회비로 선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구단에서 자기들이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본인들이 힘들게 만들어서 낸 어떤 유선 클럽의 아이들을 구단에서 이렇게 인수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 쪽에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를 해서 그 수용을 해주고 그 충분히 그 돈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노고들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승인해주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6,6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면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던 기간은 4월부터였고요. 4월부터 그래서 4월부터 4, 5, 6, 7, 8 이 5개월 동안 이분들에 대해서는 회비를 안 받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받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걸 안 받았죠. 그런데 요번에 이걸 하면서 돈이 비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빌까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12명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부 부모님들은 대답하기 싫어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뭐였냐면 자기는 구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 잘 몰랐고 처음에 박경 축구클럽에 있는 그 총무님께서 약속을 한 거는 12월에 선납을 하고 1월부터 5월까지 면제를 시켜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면제는 저희 구단 면제가 아니고 박경 축구클럽 폐기되는 면제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뒤에 그러고 있다가 또 면제를 안 해주고 3월부터 8월까지 해줄게 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것도 안 돼서 8월 이후로 면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는 좀 돈을 회비를 좀 내다오 라고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학부모님들은 저희 구단 소속의 유소년 선수대 부모님들 임에도 불구하고 박경근 축구클럽으로 회비를 1월부터 8월까지 내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왜 돈이 빌까? 그래서 어느 계좌로 넣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그 총무님 개인한테 줬다. 개인 계좌로 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언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총무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 이후에 네. 그 돈이 그러면 박경근 감독이나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이후에 그건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럼 정확히 그 금액이 입금된 이후에 그 돈을 그 총무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박경근 그건 알 수 감독이 없는 개인적으로 거예요. 알 수 없는 썼는지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오늘 이후에 이제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사건 의뢰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밝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표에 보시면 두 번째 개인 계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개인 계좌로 입금된 추정 금액이 약 한 5,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매월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연금보험료나 이런 4대 보험료 금액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만 좀 따져봤는데요. 그 4월부터 9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총 빠져나간 금액이 그 입원 사항에 있습니다. 297만 6,740원이라는 건강보험료 빠져나왔어요. 이게 건강보험료 요율로 여유 있게 잡아서 6% 계산을 했을 때 예, 급여 총액이 산출이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보니까 약 급여액이 4,900만 원 이상이 급여가 나가는 걸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급여성으로 아무리 봐도 급여성이 이건 급여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빠져나간 거는 2,11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걸로 예, 자료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2,851만 2천 원. 예, 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던 거죠. 구단에서는 곽경근 클럽 전체를 인수한 건가요? 아니면 2, 3학년? 2, 3학년만 있어요. 근데 지금 곽경근 클럽을 같이 계산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곽경근 클럽을 같이 계산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28명에 대해서는 저희 소속이고요. 17명은 박경근 축구교실 소속이었는데 그 프로축구연맹에다가 그 팀이 등록을 해갖고 그러니까 13년도에 게임에 임했죠. 임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무료로다가 해야 된다.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갖고 이제 좀 40명. 명확하게 해주세요. 유소년 팀은 2, 3학년 말이죠. 학년 수가 어떻게 돼요? 2, 3학년. 곽경근 클럽은 유소년 팀이 아니죠. 네. 일단 1학년이죠. 그게 지금 정확한 네. 사실인 네. 거고 지금 저희가 28명을 기자님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의심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원생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8명인데 6,270만 원 이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왜냐하면 옆에 곽경근 클럽은 15명인데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은 수입이 FC 유소년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FC 유소년은 통장을 지금 구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네, 다 있을 저희 거잖아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예, 입금액 입금액 다 단 한 명 다 있어요. 정리하면 누가 미납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건 따로 이렇게 따로 계산하면 미납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납이 됐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되지 예, 부모님들이 않는데 미납 하신 거는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미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건 저희가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돈을 냈는데 저희한테 안 냈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훈 예,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은 자기 어떤 걸 피 같은 돈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썼는데 그 돈이 정말 자식이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게 또 이상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예, 이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유권에서는 받으셨습니까?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그 프로축구 연맹으로 받은 자료도 같이 예, 공개를 해주셔야 될 있습니다. 것 같고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죠? 떨어진 걸로 제가 예.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 흘린 겁니까? 유소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에 가까운데 네. 그건 결국 구단 내에서 흘리지 않은 구단에서는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 저희가 추정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18세 선수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가 서포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 SNS나 이런 것 통해서 계속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4개 대학에 총 유소년에서 4명 갔거든요. 명지대는 5명 갔어요. 근데 적시 안 된. 유소년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받은 선수 중에 명지대가 1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적시된 한양대, 광운대, 아주대, 중간대 합쳐서 7명. 숫자가 맞습니까? 그럼 인터넷에 만약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경우에 구단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 그거 맞으니까 선수만 의혹 있네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반응도 뭐 할 수 없고요. 대응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고작 제가 대응책을다가 세우는 게 우리 링크에서 좀 띄워라. 그 사람들 개인 카페 홈페이지죠. 저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구단에서는 멘트를 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지금 해임을 하시는 걸 쓰잖아요, 지금 그냥 여기에. 의혹이 있다라고만 나와요. 의혹이 있으면 다 자릅니까? 대한민국 체육계 의혹 가지고 따지려면 다 지금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저희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앞뒤로 다 종합을 해봐도 경질 이유가
결국에는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의혹이고 의혹 뭐 아까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전혀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결국에는 이제 팬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자른다 이건데 그 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서포터스가 근데 그렇게 저기 뭐 기자분들이 의혹이 없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의혹이 없는 데라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입증을 하라는 거죠. 입증자들은 아까 이제 그렇게 뭐 숫자 치수로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증이 엉터리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 엉터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팬들한테 그 저 신뢰를 뭐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다 혼선이 오는데 그 뭐 4개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4개 대학인가? 10명이 갔는데 대학은 하나, 둘, 이게 몇 명이에요? 이거? 대학 관계 저 유소년에서 몇 명이? 명지대 5, 성균관 하나, 아주 하나, 광운 하나 이렇게 총 10명 갔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서포터즈들이 거기서 이제 더 난리를 치게 된 게 우리도 많이 외압을 받습니다. 거기서 떠들어대면 몇 명이 떠들든 간에 구단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아까 뭐 시민구단 말씀하셨는데 시민구단이라는 명분하에 구단에서 얼마나 잘못하면 이런 거 이렇게 떠들어대냐라는 것들 많이 봤는데 그거에 비춰서 더 신뢰를 떨어지게끔 한 게 안 해도 되는 그 뭐 송년회인가 뭐를 했었잖아요. 먼저 며칠 날인가 하는데 여행이 거기 대학에 4개 대학인지 5개 대학에 감독님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럼 명지대는요? 네? 선수를 주고 받으려면 명지대 5명 걸렸으면 명지대 선수를 2-3명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고 명지대가 명지대 1명도 없잖아요, 지금. 명지대는 그날 안 왔어요? 그래도 얻은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 대표이사님이 지금 누구시죠? 정해춘 씨요. 네, 아드님 서포터즈에 계신다면서요. 서포트즈에 있죠. 서포터즈에서 뭐 하십니까? 저는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 모르고요. 뭐를 하는지. 이상기 티다에 마실 거예요. 그냥 서포터 좀 말고 있지. 아니 아까 주 기자님 물어보는 서포터즈 거. 안에 무슨 리더인가 뭐라고 돼 뭐가 있죠. 보다 거기에 주책이 있나 속했다고. 없냐. 이거 팀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것으로 통해서 자꾸 유출된다라는 의혹도 받고 그런데 부자지간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같이 안 하네요. 아주 아들한테 개새끼 쇠새끼 해가면서 너가 왜 이렇게 사람 조지냐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도 의심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제가 주변에서 아니, 보면 어쨌든 경질 사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경질 사유는 팬들의 신뢰를 잃은 건데 그 내용은 사실은 없고 지금 감사이 이 자료 가지고 구단이 밝히신 게 없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서포터즈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팬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실체가. 도대체 네 집 자식을 안 뽑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그러면 거는 정해춘 대표나 오준건이나 신동민이 그런 거 분들은 있으면 잠깐만요. 큰일 나죠. 잠깐만요. 그런 분이 지금 다 서포트 출신들이거든요, 지금요. 그죠? 제 말이 맞죠? 예? 맞죠? 제가 왜 하냐면 케이스를 만들 때 그 만들 제가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부탁도 해서 케이스에 어떤 그런 한 그 라인을 구축해줬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하나에 보면은 그 악성 댓글들이 다 이제 외부에서 그 얘기예요. 구단에서 다 유출시켜서 서포터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내부적인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포터 애들이. 그래서 아까 저 기자님 말씀하신 게, 자, 시민 혈세로다가 이게 구단 운영이 되는데, 아니, 정녕 진짜 그 서포트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응원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구단에서 신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감독이나 선수나 거기에 맞고, 프로에 있는 그 선수 하나는 부모가 막 울고 막 한 우울증까지 왔어요, 지금 우울증까지.
근데 그 선수 보면은 N리그에서도 그도 MVP 받았던 그런 선수고, 물론 이제 여기서 게임 뛰는 거는 감독이 알아서 어디 뛰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정작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은 거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진짜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감사를 이렇게 하시고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